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한국 양궁 남자 대표팀이 여자 대표팀에 이어 파리올림픽 단체전에서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양궁 남자 대표팀은 프랑스 파리 레쟁 발리드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5대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우석 선수가 6발 모두 10점을 꽂아 최고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에 폭염이 닥치면서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부 야외 경기는 시간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공격을 받은 데 이어 통신망도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올림픽 운영엔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된 폭염이 파리를 포함한 북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파리의 낮 기온은 최고 36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기온도 20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늘막 없이 땡볕에 노출되는 관중들도 걱정스러운 상황.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필요에 따라선 경기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시는 관광객을 위해 1,200개의 물안개 분사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aris 2024 va prendre des mesures, a déjà pris des mesures pour atténuer l'effet de ces fortes chaleurs sur, encore une fois, le public et les athlètes. 개막식 당일 철도망이 마비된 데 이어 이번엔 통신망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주요 통신사들의 광 케이블이 절단됐다고 밝혔습니다. Il faut vraiment connaître le réseau pour pouvoir y intervenir et puis sectionner, faire ce genre d'acte.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네트워크 접속이 지연되고 전화가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파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Whether it's water, whether it's telecom, whether it's energy, all these areas, whether it's transport, we've tried to anticipate and we put a setup in place. 주말 내내 차질을 빚었던 고속열차의 운행은 정상화된 가운데 프랑스 당국은 국자운동가 1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영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최악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영국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대 소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마구 흉기를 휘둘러 1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영국 북서부의 한적한 마을인 사우스포트. 현지 시각으로 정오쯤 흉기를 든 10대 소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여름방학을 맞은 6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를 상대로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범인이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사이 일부 어린이들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Mayhem was just all street members looking after the girls while they were bleeding to death basically.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11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범인에 맞서 어린이를 보호하던 어른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범인은 8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17살 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investigation is in its early stages and the motivation for the incident remains unclear.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최악의 공격은 지난 1996년에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권총으로 어린이 16명을 살해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선 권총의 개인 소유가 금지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로켓 공격으로 어린이 10여 명이 숨진 현장을 찾아 가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모인 시위대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확전 대신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벌어진 로켓 공격 현장을 찾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숨진 어린이 12명을 기리며 공격을 자행했다고 지목한 헤즈볼라에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הם הילדים של כול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לא תעבור ולא יכולה לעבור על כך לסדר היום. תגובתנו בוא תבוא והיא תהיה קשה. 하지만 현장에 모인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휴전 협상은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הילדים שלנו נלחמים, איפה הילדים שלו? שיגיד, שיסביר, מר ביטחון, עליק ביטחון.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새로운 조건을 내밀며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 이후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beitragen, denn wenn es zu einem Flächenbrand kommt, wenn es zu einem weiteren Krieg in der Region kommt, dann leiden alle Menschen in der Region noch viel mehr. Und genau das müssen wir.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 9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로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피해 수감자는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는데 학대가 여러 건 발생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강요를 포함한 우익 시위대는 전쟁 영웅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군 헌병대의 수용소 조사에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추가 요구를 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하자 이스라엘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중재국을 통해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이 내용은 앞선 중재국의 휴전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새 조건과 요구사항을 내밀었다며 합의 도달을 지연시키고 회피하는 전략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반박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제안을 바꾸지 않았으며 조건을 더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사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 엿새 만인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통위법 개정안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정했고 야당은 24시간 후 토론을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방송사법 법안 4개가 모두 처리되기까지 5박 6일이 소요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팀원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과 환불 지원 사태 책임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팀원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탄의 구영배 대표와 류강진 팀원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등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밖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등의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사태 피해 규모와 정부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감정, 불안이죠. 그런데 불안은 세대별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세대별로 불안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베이비부머 핵심 세대인 1957년에서 67년생입니다. 고속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지만 빈부격차 불안도 가장 크게 느낀 세대죠. 30대의 외환 위기를 겪어서 정부의 위기관리 불신이 크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1968에서 75년생들은 어떨까요? 사회초년생 때는 외환 위기, 장년기에는 금융 위기를 모두 겪은 세대인데요. 직장에서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조직 적응 불안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1976년에서 85년생입니다. 사회적 박탈과 편법사회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꼈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느 세대보다도 고학력 고스펙이지만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세대, 1986년에서 2001년생들은 미래, 희망이 없다,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다른 불안을 안고 있는 만큼 세대별로 맞춤 지원이 필요하겠죠. 청년은 공정한 고용 환경, 중장년은 안정성 보장, 노년은 사회적 지지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에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다뤘습니다.
플라스틱 막 버리다가 몸을 버린다는 제목을 썼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 건지 보시죠. 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해 수준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스모그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입자는 수산물, 공기, 페트병, 각종 생필품 다 들어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로 체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시신 연구를 해보니까 폐와 간 등 47개 기관 및 조직에서 검출됐습니다. 당연히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체내 염증과 조직 및 기관 손상 기능 저하, 물론이고 생식 독성, 대사 장애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임신부의 수정률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저체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청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몸에 들어와서 좋을 게 하나 없는 미세 플라스틱, 최대한 피해야겠죠. 요즘처럼 기온이 높을 때는 페트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저출생협회와 재단 비리 등으로 폐교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든 재활용을 열쇠를 찾아보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전남 나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려 24년 전에 문을 닫은 광주예술대 폐건물입니다. 그런데 활용되기는커녕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또 판자로 덧대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 강진군의 성화대학교 부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인근 지역은 이렇게 금세 유령 도시가 되고 맙니다. 네, 폐교한 대학들은 보통 지방 외진 곳에 있어서 가치가 낮습니다. 땅과 건물만 팔아선 채무를 다 갚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직접 부지를 사들여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다가 막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미래대학교의 사례가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 지원센터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아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강진구는 성화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년 사업과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고민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폐교대학 재활용 수백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행 단계까지 어떻게 간 강진군의 시도가 유효할지 지켜보시죠. 다음엔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한 논쟁을 다룬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정치 행위냐 평화 촉구냐, 한 팔레스타인 선수가 입은 옷이 논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최초의 복싱 국가대표 아부살 선수입니다. 개막식에서 팔레스타인 기수로 나왔는데요. 비행기 폭격에 맞아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그림이 그려진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 셔츠가 팔레스타인의 현재 상황을 대표하기 때문에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서 올림픽 헌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부살은 셔츠 그림이 평화와 반전의 가치를 담은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만약 IOC 차원의 징계가 나온다면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정치적 표현이 이전보다 더 다양해진 대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표현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흐름 속에 열렸기 때문이죠. 그만큼 경기장 밖에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552만 세대, 즉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인데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댕댕이, 양이와 함께 갈 수 있는 펫 프렌들리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는 게 특징입니다. 야외 반려동물이 뛰어놀 공간을 따로 조성한 곳도 있습니다. 또 매장에 탈취제와 배변 봉투도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간식과 장난감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펫 프렌들리 카페의 증가에는 정부 규제 완화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펫코놈이란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펫 프렌들리 매장도 앞으로 더 늘어갈 걸로 보입니다. 7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신발 덮개와 장갑을 착용한 과학수사대원들이 증거를 모읍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은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크게 다친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제 거의 중요돼서 수습 중이었고. 네. 또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살인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도구인 일본도는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친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평소 다른 이들과도 종종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헬스장 입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도 난동을 피웠어요. 걔막 욕하고 뭐 코치 괴롭히고 뭐.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검사반 6명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큐템 테크놀로지 본사에 투입합니다. 검사반이 현장에서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환불 절차가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리면서 어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었죠. 사상 처음으로 청약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들 단지에 대한 일반 공급 청약과 무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집니다. 역시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에 접어든 가운데 통계청이 고령층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6월부터 정부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에 발행할 국채 계획을 오늘 발표합니다. 발행 규모와 함께 국채에 적용될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도 함께 공개됩니다. 소비자원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재테크를 하는 이른바 앱테크의 서비스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개선 사항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청약 신청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접속자가 200만 명, 250만 명에 육박했는데 왜 이렇게 폭주를 했나요? 올 하반기에 분양 시장에 이제 최대어로 불리는 단지들이 어제 몰려 있었고요. 마감일에 어제 몰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그다음에 목동의 호반 서밋, 그리고 동탄역의 롯데캐슬 이런 단지들 어제 다 몰려 있었고요. 이런 단지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느냐, 왜 이게 최대어가 됐느냐라고 보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같은 평수 대비 한 20억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머지 두 개의 단지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너도 나도 청약하니까 나도 신청은 해봐야 될 것 같고 듣기로는 또 이정서 뱅크도 어제 시도를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다면서요. 마비가 돼서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로또 청약 열기에 휩쓸려서 막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미안 원펜타스나 이런 단지들을 보면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통 선분양이랑 후분양으로 나뉘는데 선분양은 분양을 다 해놓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고 후분양은 이제 공사가 한 70-80% 완료되었을 때 분양을 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잔금 납부 일정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달 7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금을 20%
다 즉시 내야 되고 입주 지정 기간이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갖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도 각각 3년씩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계약자를 찾아서 잔금을 해결해서 전세를 받더라도 2027년이 되면 실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토지주택공사에 강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청약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태로 여겨지는 게 지금 7월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역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좀 이 시장에서 청약이 굉장히 과열될 양상이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7월에 경쟁률이 95대 1 정도 되고요. 최고 경쟁률이 2020년 11월에 128대 1, 그래서 한 2위 정도 되는 경쟁률이고요. 올 상반기를 보면 그달에 어떤 매물이 풀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청약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유를 보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이 제일 쌀 때다 혹은 향후에는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실수요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애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일반 공급 청약과 무순위 청약 접수 이어질 텐데 역시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밖에서 밥 먹는 게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점심 한 끼 사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고공행진했는데 이번 달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네, 지난달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였는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였고요. 이렇게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 기준으로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소비자 물가는 한 13.7%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는 거의 그것의 2배인 한 22%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주부분들이나 나가서 점심 한 끼 사드실 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외식 물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물가 기간 지나오면서 그동안 물가 상승,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누르고 눌렀던 상품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품별로 가격 상승률 상위 10위 내에 장류,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된장류 제품이 4개나 들어있고요. 이거 지금 다 외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공류나 그러니까 유류 제품,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의 가격 인상, 더군다나 저희 외식 물가에 최근에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배달비, 지금 그래서 배달앱들의 가입비나 월간 회원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식 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식 물가, 배달해서 먹는 어떤 그런 식품군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집에서 좀 만들어 먹자는 기조가 형성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장바구니 물가가 높으니까 이제는 그냥 아예 만들어진 거 간편식을 조리해 먹는 게 좀 인기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저는 한 2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래 나가서 사 먹던 거, 집에서 만들어 먹지 않고 나가서 사 먹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간편식으로 즐기시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치킨, 요즘 한 마리 배달비까지 생각하시면 거의 3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고품질 냉동 치킨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피자, 그리고 냉면 같은 것들을 이제 냉동식품이나 아니면 가정 간편식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요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더 재밌는 부분이 원래 집에서 해 드시던 음식들에 대해서 간편식으로 대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각각의 재료를 사서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두부와 감자와 된장을 사서 끓이는 것보다 간편식을 사서 해 드시는 게 오히려 가격이 한 30%에서 40%까지 저렴할 수 있다라는 최근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요 회사들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최근 매출을 보면 1분기 매출이 전년 1분기에 대비해서 뭐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지금 신장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요즘 더워서 집에서 해 먹기가 더 힘든 요즘인데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
다수들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째 안 남았는데 캐스팅 보트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애가 양당에서 아주 뜨거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특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전력에 대해서 한 30%를 과세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갖고 자꾸 돈 세탁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기 때 가상화폐가 좋지 않은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달러의 패권을 지켜야 되는데 가상화폐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나는 가상화폐 그렇게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나는 최초의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선언을 하고 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의 어떤 박람회에 가서 연설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 이제 후보가 되겠죠. 해리스 후보께서 지금 굉장히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관계자들과 최근에 미팅을 주선을 하는 등 친가상화폐 행보로 조금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반대를 하다가 이제 180도 선회를 했잖아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그 가장 크게 경제학에서 호텔링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0m라는 길이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동일한 커피숍이 2개가 들어간다면 결국은 끝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손님을 오른쪽, 왼쪽에 50m씩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이미 굉장히 큰 시장이 되어버렸고 저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돈의 힘입니다. 슈퍼팩이라는 게 있죠. 정치행동위원회를 저희가 보통 팩이라고 부르는데 이 슈퍼팩이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된 슈퍼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최근 들어서 미국 슈퍼팩 중에 가장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달러가 넘는 자금 모금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넘는 자금 모금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TV 광고, 어떤 특정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는 TV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커져버린 슈퍼팩들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전환은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리스 부통령도 가상화폐에다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슈퍼팩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좀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는 것도 놓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선거 자금의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잘할 수도 없게 되고 상대방이 잘하는 걸 방해할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돈의 힘이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지금 외연 확장 어떤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슈퍼팩을 움직이는 가상화폐 관련된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미팅을 지금 주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했던 가상화폐에 취했던 어떤 반가상화폐적인 정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짜로 볼 수만은 없는 게 미국은 뭐죠? 로비가 합법이죠. 그러면 이 슈퍼팩들이 결국 하는 일은 공짜로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규제에 대해서 개혁이나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로비망에 포섭되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미국 정치계에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 미국은 경제와 정치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면은 이번 주 FOMC 7월도 예정돼 있고요.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좀 혼조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우는 약간 떨어졌고요. S&P는 약간 오르고 나스닥도 약간 올랐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사실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랑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공개됐고요. 이번 주에 나머지 M7 회사들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애플, 아마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면 미국에서 FOMC가 열리게 되죠. 아무래도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에 FOMC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여기에 이 M7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기술주들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네. 미국의 대표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2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 감소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올랐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향후에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음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5 밀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5 밀을 내놓으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갔다가 쉐이크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렇게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5 밀만 먹고 아주 간단한 음료수만 마시고 이래서 사실 맥도날드가 그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조금 미국이 경기 둔화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결국은 다시 이렇게 저렴한 음식에 대한 저렴한 패스트푸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또 맥도날드의 향후 주가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물가가 또 잡혀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경찰관이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다 지난 18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관악경찰서 송무경위를 추모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찰 지휘부가 현장과 소통 없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면서 현장 인원이 부족해져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평가하위 10% 관리자들을 다음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줄 세우기식 평가를 통한 실적 압박도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발령과 동시에 약 40에서 50건의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아직 수사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계속해서 사건을 감축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경찰과 송경위 유족 사이 면담도 이뤄졌습니다. 면담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송경위가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충남 예산에서도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6일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경찰관이 뇌출혈로 숨지는 등 일주일 사이 경찰관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일선 경찰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실태 진단팀의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젊은 경찰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가?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까지 경찰 지도부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 속 오늘도 중북부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근길에도 후텁지근합니다.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거죠? 네, 밤사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6.4도, 대전 26.9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속초는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틀째 초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4도, 경주 3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 심한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하늘 표정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까지 일부 중북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